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배우 박정민님 신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참 착한 사람이래요. 이 시대의 참 아버지상 같은 거래요. 책임감이 많고 특히 가족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대요. 연인이 생기면 연인을 포함해서도 이번 연인, 전 연인 그런 걸 불문하고 이 성격 자체가 이 시대의 참 아버지상처럼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약간 슬픈 네거티브한 방향이라기보다는 그게 마치 남자라면? 사람이라면? 이게 지성인이라면? 이런 방식으로 나는 정말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인 선택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고 산다는 게 참 착하다. 근데 주변으로 구설이 좀 많아요. 이런 성격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응당 이렇게 생각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남들보다 좀 심한 수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말할 때도 조금 부연 설명이 없이 결론만 띵 말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들을 때는 어떻게 리액션을 해요? 맞아 진짜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뒤돌아서고 사실은 뒤돌아서기 전에도 그렇게 말했던 거야. 특히 웃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그게 문제가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말한 건데 이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한다는 뜻인가? 나를 안 좋아한다는 뜻인가?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쿠션화의 좀 필요성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 없으니까. 나쁜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거는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남들도 안 필요하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격 자체가 좀 허례허식이 싫대요. 약간 허례허식이 싫은 것뿐만 아니라 약간 어느 수준이면 사회 제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다 뜯어고치고 싶어. 이게 내 신념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거든요. 내가 생각하기 이게 옳고 이게 맞는데 내가 아주 양심적으로 생각해도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기점으로 생각해도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하지? 내가 내 세상의 규칙을 많이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그럼 쟤는 혼쭐이 나야 되겠는데 쟤는 신이 버려야 되겠는데 쟤는 어떻게 돼야 되겠는데 쟤는 사형을 당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때때로 시기마다 넉다운이 돼 있대요. 이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셀프로 전원을 오프하는 거지.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에 너무 꽂힌다든지 예를 들면은 뭐 어떤 TV에 몰입을 한다든지 어떤 걸 잊을 수 있는 상황으로 자주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일상이 안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탭 이렇게 끊겨 있으면. 그러니까 인생을 편안함을 위해서라도 조금 성격을 누그러뜨릴 필요는 있다. 이게 나이 먹으면 누그러지나라고 하면 안 누그러진대요. 이게 성격이래요. 성격이라는 거는 이게 본인의 어떤 박정민님의 에너지가 좀 큰 사람인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는. 근데 그거를 전부 화내는 데 쓰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나는 원래 편두통이 있는 거야. 편두통이 있냐고 의사가 물어보면 편두통이 원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몸조리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그냥 그럴 건 말을 하지 마.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어딨어. 난 스트레스를 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 1초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게 산다. 이분보다. 그래도 긍정적인 편이래요. 약간 좀 포지티브한 점도 있고 네거티브한 점도 있는데 이게 긍정적이라는 게 내가 보기에 나쁜 것들은 빨리빨리 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럴 수가 없지. 그럴 리가 없어. 예를 들면 사회가 부조리할 수도 있어. 그러면 성격이 어떻게 돼요? 이게 못 견디겠으니까 내가 잘못했나? 내가 모자랐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됐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또 내 식대로 생각하니까 아니야. 내가 사람 못 찾아서 그런 거지. 또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뭔가 더 하면 내가 좀 더 올라가고 뭐가 더 열심히 하면 새로운 세상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올라가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딨어? 내가 찾던 거 어딨어? 맡겨놓았으니까 내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영리한 사람들, 세상을 바꿀 사람들 내놔.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청구하겠죠. 근데 사실은 없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우울할 일은 아니고 이 세계관을 약간 다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야. 나 같은 사람들로 세계가 채워진 게 아니고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공존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래도 착하다. 왜? 노력하는 것이 몸에 뱉고 그래도 내가 나를 깎아내려서라도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성향적으로 좀 타고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게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요. 근데 가끔 방골기질의 성격 어떤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이거 안 돼. 나 얘네들이랑 같이 못 살아 하는 성격들이 올라올 때마다 좀 넉다운이 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화들이 차오르면요. 왜냐면 대책은 아직 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아직은 연예인스럽지가 않대요. 이게 나쁜 의미의 연예인스러움 있잖아요. 연예인병 걸려있고 우쭐대고 어떤 남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 시간이 1시간에 얼마인 줄 알아? 이런 스타일 있죠. 그런 스타일은 아니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진짜로 별로 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안 달랐으면 좋겠어서 그렇대요. 이게 연예인 하기에 유리한 기질은 아닌데요.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내 얘기하는 게 싫대요. 나에 대한 칭찬이든 나에 대한 오해든 나에 대한 어떤 내용을 내가 안 보이는 데서 하는 게 싫다는 거야. 예를 들면 댓글에 어떤 댓글이 달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누군지를 못 봤잖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라도 그 얼굴 보기가 자신감이 안 들어. 그러면 나는 내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지?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통제욕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족을 챙기고 내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굶으면 안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굶으면 어떻게 된 거야? 원래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능력이 없네? 내가 능력이 좋았으면 이거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진짜 별로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신이 언젠가는 잘해줄까라고 생각을 하면 착한 마음은 좋은데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신이 지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기질을 타고나긴 했지만 이걸 유지한 게 본인이잖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도 본인이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 근데 이게 내가 유지하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챙기다가 나자빠져가지고 왜 신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놔두고 내가 이렇게 착한데 라고 하면 신이 불쌍히 보지는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뛰어내리겠다는 사람을 왜 신이 안 말렸냐라고 하면 자기가 뛰어내렸잖아. 이런 결과가 돌아오거든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바른 결과가 돌아왔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뛰어내리려고 안 했어. 근데 어떤 새끼가 밀었어. 그러면 조치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살하려고 목을 맸어. 근데 나는 심신미약했어. 예를 들면 술이 만땅으로 취했다든지 아니면 나 제정신이 아니었든지 이 시기적으로 내가 너무 수세에 몰렸다든지 하면은 줄이라도 끊어줘요. 애가 떨어져 있게. 하여튼 이런 내가 무리하게 또 무리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죠. 아니면 무리한 것이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별로 권장사항은 아니다. 권장사항이 아니라기보다는 필수사항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아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재수로는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성격이 내가 잘 되는 걸 싫어한대. 이런 성격이 어디 있냐고 하면 여기 있죠. 내가 잘 되면 조금 불안감이 든다는 거죠. 누가 내가 잘 되는데 불안감이 들어 그럼 신나고 인생 살맛나고 하겠지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를 약간 갈구는 게 습관이 돼서 누군가가 날 좋다고 그러면은 왜? 이런 마음이 들고 누군가가 나를 찍으면 막 모른 척하고 싶고 뭐 이런 성향이 있어요. 이러면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의 번영과 나의 어떤 이 성장에 가장 걸림돌이 누구겠어요? 본인이겠죠. 나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 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노력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노력도 약간 원래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걸 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노력해야지. 이게 사람 새끼가 그 정도는 해야 되겠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긴 한데 하여튼 내 성장에 내가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고 약간 이런 거거든요.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발을 자꾸 내리면 걸리적거리겠죠. 그리고 신발이 다 닳겠죠. 그런 것처럼 나의 성장에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내부에서 먼저 단도리를 치고 시작을 해야죠. 이 문제의 서막은 조금 가정환경 그리고 내가 어떤 오해했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청소년기에 어떤 겪었던 그런 문제에서 온다고는 하는데 어른이잖아요. 전부 어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머리와 컨디션 이런 게 되는 거니까 한번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공회전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면 멈추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면 멈추고 이게 공회전이니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좀 사업운이 있대요. 나하고 아주 관련 없는 것들로 그리고 이게 사업이 시작하는 게 이게 조금 지금부터 시기가 좀 더 지나야 되거든요. 한 10년? 최소한 5년 넘어서 약간 10년 정도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사업운이 있대요. 이 사람이 약간 성취를 이루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정말 워킹 되는 거 있죠? 내가 어떤 코딩을 넣었는데 이게 진짜 작동을 하네? 내가 이거를 마치 그냥 약간 과학 실험을 좋아하는 아이처럼 내가 이거를 해보니까 진짜 이 세계관에서 통하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봐주네? 이런 것 자체를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이게 성격이 불안함을 타는데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고 누군가가 상을 쥐어주고 누군가가 오게 해주면 내가 불안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객관적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 진짜 이렇게 다들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안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얼추 돌아가네? 얼추 이 정도가 맞네? 라고 하면 나 이제 알았어. 빠지는 거죠. 왜냐면 목적이 돈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난 성취, 내가 이 안에서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거죠. 그러면 내가 불안을 쉽게 잠재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불안을 먼저 손보고 갔었어야 되는 거죠. 세상 살면서 그렇게 불안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서 어쨌건 이게 10년 정도 뒤에는 이게 약간 사업운이 잘 맞아서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거고요. 이 성격은 본인에게 조금 계속 수련해야 되는 어떤 유전적 이슈가 되겠죠. 또 이게 장점으로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도 당연히 노력해야지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또 거꾸로 수월한 거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해받지 못할 수도 있고 나만의 힘든 부침이 있는데 누군가한테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 나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라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왜 해? 이러겠죠. 그러면 내 말문이 막히지. 그러면 또 말을 안 해. 그럼 이제 묵묵부답으로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내가 힘든지를 모르고 넉다운이 돼요. 예를 들면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내가 불안해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잠을 못 잔다든지 그러면 충격 먹겠죠. 그리고 연애운으로는 불쌍한 사람을 너무 좋아한대요. 이게 나의 효용성으로 나의 가치를 느끼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한참 떨어질수록 내가 좀 더 효용가치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불안이 종식되고 그럼 또 거꾸로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너무 한심해 보일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얘는 내가 말을 걸어도 고민을 해도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런 성격일수록 왜 대충 말해? 내가 잘못돼도 상관없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또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냐? 내가 사실은 누군가한테 도움이 안 돼도 가치가 있다는 거에 대한 납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좀 한다면 인생이 조금 공회전 없이 내가 힘들여서 한 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분일수록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된대요. 티끌도 없이 예를 들면 몽골 한복판에 사막에 던져져가지고 나 이름 없이도 살 거야 뭐 이런 것처럼 아예 다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책임질 건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은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돼. 다른 사람들도 한 명의 인격체야. 이런 생각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좀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약간 이런 거죠.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편안하다 뭐 이런 익명이 보장되는 어떤 나의 자유가 보장되는 뭐 그런 느낌 있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이 내가 익숙한 공간에서 내가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반대로 그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사람이 지금 있는 공간에서도 편해야겠죠? 편한 사람도 있고 안 편한 사람도 있다면 내가 편한 사람이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건강운은 따질 게 안 된대요. 머리가 지금 너무 아프기 때문에 건강운이고 나발이고 머리가 아픈 거 먼저 해결을 조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박정민님 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착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점수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